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YN택이라고 요거 영감 받아서 요거 한번 알아봅니다. 안 그래도 구독자분께서 YN택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쏙 들 거라면서 얘기를 하길래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 이거 차트만 봐도 마음에 쏙 들어요. 우상향이죠. 이게 쭉 우양 수평을 갔네. 1년, 2년, 3년, 4년, 5년. 와, 마이도 가로로 찔렀네. 그러다가 올라가네요. 세상이 바뀌었네.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YN택 어제 11월 6일 기준으로는 5% 올랐어요. 와, 참. 그래서 12,100원, 시총이 2,200억이 달하고 있고 상장 주식 수가 1,800만 주, 외국인이 1.47%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홈피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들어가서 Y한테 눌렀어. 있거든요. 눌렀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지금 내가 애플, 맥북, 뭐 아이패드로 해서 그런지 안 나와. 이게 다거든요. 이게 홈피지가 이 꼬라지야, 이 꼬라지. 아, 짜증나, 짜증나. 그래, 오만 걸 다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뭐, 뭔데 이거, 이렇게. 이런 것만 나오고, 이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버리는 걸로. 아니, 안 나오잖아. 이거 봐, 안 나오잖아. 다시 해볼까? 빠꾸. 저 없잖아. 이거 없잖아. 이거 아무도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봐, 이거. 뉴스만 나오고. 그래서 이거 눌러보니까 자기들 골프장이겠지? 골프장 이런 것만 나오고, 보성 컨트리. 이건 잘 나와. 아이고, 참, 그래요. 뭘 거는 게 또 찾아갈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또 패밀리 사이트 또 보니까 YN택 우종 미술관도 있고 한국 대중 골프장 협회도 있고 호텔 다향도 있고 호텔 다향? 나이 다 들어봤는데 보성 컨트리 클럽 안에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YN택 다시 눌러봐도 안 들어가. 그래서 홈페이지는 때려치우고 바로 전자공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전자공시로 자 들어갑니다. 우주 숫자 나왔죠. 그래서 전자공시로 들어가면은 자 여수 BS shipping이라는 회사는 그 화물 운반선 해상 운송 회사예요. 그 지분을 100%를 소유했고 시가총액이 297억, 자산이 297억, YN택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YN택 LTD라고 한다. 90년에 설립되었는데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 그래서 지금 여수 산단로에 그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회사가 BS 쉬핑 해상운송 비상장사가 있다. 2005년도에 상장했다. 14년도에 대표이사가 변경돼서 이성현에서 김태현으로 신규 매립시설 개발 승인. 이거는 이렇게 무슨 주력 무기가 뭐냐면은 해상운송, 배, 그리고 또 골프장 조금 있고 그 매출이 조금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멘트 한 10% 정도 매출되고 12% 시멘트 그리고 폐기물 처리 그게 한 8% 정도 돼요. 그리고 해상 운송이 41%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해상 운송 그거 건설이란다 이게 산업 폐기물 처리 그리고 시멘트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회사다. BS shipping 요거는 해상 운송 회사를 지분 100% 매입 유상증자도 한번 했었고 350만 주 자본금이 889억 불어났다. 18년도에 배 하나 싹 6천 톤인가 19년도에 만 톤인가 두 척이 있는데 6천 톤 만 톤 탱커선은 이게 물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거 유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YN 광양호, YN 여수 건조했다. 2020년 대표이사 변경 김연석, 박용하에서 박지영. 아, 박용하가 아버지, 박지영이 아들. 48년생 73년생인가 76년생인가 그래가 우와 부럽다 했는데 아드님이었어. 그래 2020년 폐기물 매립 시설 제8 매립 시설 사용 개시 허가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폐기물 업체는 그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땅이 그 땅에다 해서 매립을 하든지 그냥 소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매립을 하려고 하면 땅에다가 허가를 받은 땅에다가 매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립 시설이라고 검색한 게 안 나오던데 요 시설을 기간을 이렇게 딱 뭐 몇 년간 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꾸준히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변동상 16년도 주식 배당을 해서 28만 주가 풀렸고 액면가는 500원. 액면가가 500원이고 나중에 뭐 5,000원에 팔든지 6,000원에 신주를 발행하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간다? 자본 잉여금으로 간다. 이거는 자본금으로 가고
요 곱하기 28만 주 곱하기 500원은 자본금으로 가고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뺀 액면가에서 주당 액면 지금 시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여유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간다. 기타 자본 이익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매 분기마다 벌어들이는 거. 유상증자 요 350만 주 곱하기 5 하면은 자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요거 주당 발행 감소가에 2,800원 했으면은 500원 빼면은 2,300원 남잖아요. 2,300원 어디로 간다? 자본잉여금으로 간다. 주식이 총수 5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100만 주를 발행했는데 290만 주는 감자로 삭제를 시켜서 지금 유통되는 주식은 1,800만 주가 유통되고 있다. 자, 1,800만 주. 배당에 관한 사항 없다. 배당 없다. 순이익이 이봐 93억, 18년도 93억, 19년도 167억, 단기에 122억 그거 뭐고 이익이 있는데 배당금은 없다. 이놈들 봐라. 자, 사업 내용, 환경사업 아까 말했죠. 환경은 사람이 뗄래 뗄 수 없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그거 똥이나 똥오줌을 안 푼다 생각해봐. 끔찍스럽죠. 산업 폐기물이 나와 쓰고 남았는 거 그거를 처리를 해야 돼. 맞죠? 이거는 생산 물건이 나오면은 물건 나오기까지 그거는 쓰레기나 이렇게 폐기물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 산업의 일대 뭐 다 연관되는 거지. 그리고 국내에 또 이제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질 거고, 환경 오염, 환경 발생, 뭐 오염 물질 이런 것들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까다롭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맞춰달라고 그러면 시설도 굉장히 커져야 되고 소각하는 거, 매립하는 거 이런 규정이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또 법규가 또 뭐 좀 까다로운 법규가 있어가지고 이게 위탁을 하잖아요. 내가 그거 처리업자가 아니고 내가 이제 위탁하는 업자예요. 생산업자. 근데 이거를 그거 폐기물이 나온 거를 처리해야 돼. 그럼 나라에 신고를 해야 돼. 우리 폐기물 시킨다. 그럴 때 폐기물 업체를 구할 때 내가 그 업체가 잘 폐기물을 운반하고 매립하고 이런 걸 잘 할지 검증까지 해야 돼. 만약에 이 폐기물 업체가 중당이 삥땅 치든지 이 폐기물 안 하면 나도 책임 있는 거야. 그런 폐기물 이상한 법이 있어서 잘 골라야 돼요. 회사를 잘 골라야. 그래서 한번 회사를 고르면은 웬만하면 안 바꾸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 본격적인 성장 산업으로 큰다고 하네요. 우리 어릴 때는 뭐 폐기물 그런 신경 다 땅에 묻고 다 태웠지. 맞지? 그렇다. 그래서 그 대신 이거는 또 이제 늦게 시작하려 그러면 까다로워. 지금은 뭐 혐오 시설이라고 주변에 뭐 들어오면은 다 막잖아. 결사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시작했던 업체들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환경 사업이고 회원 사업은 그냥 말 그대로 배를 가지고 물건 실어다 갖다 주고. 근데 이 역에 있는 해운은 탱커선이라는 거는 이제 탱커 검색해 보면 유조선으로 나오거든요. 액체 같은 거를 운반하는 특화된 배라고 보시면 돼요. 6,000톤, 10,000톤. 그러니까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하겠죠. 그래서 골프장은 말 그대로 그냥 골프 치는 지금 코로나 때 제일 각광받는 그거 레포츠가 골프래. 골프 바뀌고 대면도 소수들만 하고 뚫려 있고 그러니까 골프가 굉장히 활발해진다 하대요. 그리고 골프장도 하나 있고 레미콘 부분은 뭐 레미콘 이거는 건설 경기에 그 레미콘이 장점이 그 근방에 레미콘 업체들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강원도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면 강원도 근방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을 쓰고 경상도에서 작업을 하면 경상 왜 그러냐면은 이거 레미콘 그거 물류비 쉽게 말해서 레미콘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거 믹스 차. 그 차가 오래가 못 가잖아. 오랫동안 그거 돌리면서 막 7시간 막 이렇게 운전해가 못 가잖아. 그러더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손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러지 뭐 근처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 많이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공사 현장까지 운반되어 굳어지지 않는 유연한 상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환경 시장이 연 한 3.6%씩 계속 발전 상승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거는 환경 산업은 또 뭐랄까 해야 되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수집하고 운반할 때는 무조건 사람 손으로 이게 기계가 수집을 못 하잖아. 그거 새벽에 보시면은 그거 다 들어가지고 수작업으로 일단 다 차에 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고용 인원이 환경 종사자가 한 67% 정도 차지한대. 환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 인원 환경 종사자가 환경 산업이
그 고용 산업에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그렇지만 영세성이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외 기술을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자체만의 기술들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 뭐야 골프장 개수는 2005년, 2015년, 16년, 17년, 18년 보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수도 3,300만 명, 3,400만 명, 2018년엔 3,600만 명을 예상하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환경산업은 뭐 말하나 뭐하나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은. 그러니까 더러운 거리잖아. 3D 업종 더럽고 이렇게. 웨스트 매니지먼트라고 미국의 환경 업체 있거든. 환경 건설 폐기물, 그 산업 폐기물 이렇게 폐기물 수거 업체가 있어. 웨스트 매니지먼트. 미국 주식 공부할 때 내가 웨스트 매니지먼트 WD라고 WM인가 그거를 매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미국 주식 안 하니까 건너뛰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네 이런 거. 산업 폐기물 회사 폐기물 연속으로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폐기물은 생각해보라니까. 똥 누고 똥을 안 춘다 생각해봐. 치워야 된다니까. 누가 폐기물은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근데 처음에 할 때 그 설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나중에 나도 돈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더만 주변에서 막 말린다니까. 우리 동네 결사 반대, 쓰레기장 그거 소각장 결사 반대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운송사업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기름값이 많이 들면은 배 기름값도 안 나잖아. 그런 것들도 있고, 레미콘 사업은 광주 전남 시장 기준으로 2017년 기준 전국 레미콘 총 출하량의 한 6.6% 정도를 차지한다. 이 회사가 차지하는 거는 뭐 한 22대인가 레미콘이 있어요. 그래 있다. 이게 이렇게 선진국들이 규제 강화에 있어서 내수 시장 창출로 환경산업 발전을 해왔는데, 걔네들이 기술을 로열티를 가지고 환경 요거 소각하는 기술 이런 것도 열로서 소각하든지 고열로 소각하든지 독특한 소각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수출하는 거야. 그런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만 막 써가지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역사가 짧고 기반 기술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 전통적인 사후 처리 기술 중 일부 기술은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 모델 또한 이렇게 사후 처리업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환경 산업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더 발전되게 그래야지 이제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또 거기가 진출해가지고 수출도 하지. 로얄티도 받고. 환경산업시장 추이가 북미 시장은 한 3% 성장할 거라 보고, 소유럽은 한 2%, 일본은 1%, 아시아, 일본 제외해서 7%,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죠. 3%, 중남미 4%, 중동에 한 8%, 아프리카 한 7%, 기타 한 3%, 이런 식으로 평균 한 3.6% 정도 상승할 거로 본다. 한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 변동이, 경기가 화랑이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경기가 불황이면 조금 덜 나오고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 치워야 돼. 무조건 치워야지. 방역하고 똑같은데, 방역도 벌레가 없을 수는 없거든. 맞죠? 내가 방역을 하지만 없을 수는 없어. 작년에도 바퀴벌레가 있었고, 저작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고, 20년 뒤에도 있을 거야. 바퀴벌레는 지도 있을 거야. 같이 살아야 돼, 사람하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러면 저희를 부르는 거지. 그렇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호황일 때 더 잘 된다. 해운 부분은 지금 기름값이 싸니까 조금 더 낫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 조금 그렇지. 골프장은 비수기가 1, 2월이 눈비 이런 것들로, 눈, 추위 이런 게 1, 2월이 비수기고 5, 6, 10월 정도가 굉장히 성수기로 하네요. 그리고 레미콘 사업은 봄, 가을에 수요가 급증하고, 비수기는 1월, 2월, 7월, 8월 장마 기간, 그때가 비수기고, 성수기는 4월, 6월, 추석 전 20일이 최고 성수기라고 하네요. 환경사업 부분은 얘들은 나발이가 해남, 전남, 광주, 이제 여수 3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의 경쟁 요인을 보면 중간 처리업체가 한 70개가 있고, 최종 처리업체는 한 3개 있고, 당사는 쉽게 말해서 YN텍은 수직 운반에서 중간 처리, 최종 처리까지 한 일괄 시스템을 한 방에 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고, 폐기물의 위수탁, 이게 위탁, 수탁, 위탁 맡기고 직접 하고 이런 거에서 중쟁 경영 요소로 처리업체의 신인도가 첫 번째고, 처리 규모도 있어야 되고, 허가 요건도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네 가지, 처리 가격, 요거 중에 최고 좋은 게, 최고 중요시하는 게 신인도를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리 규모. 신인도를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 위탁자가,
폐기물 관리법에는 배출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맡기는 사람이 수집, 운반, 처리자 3자 모두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책임, 이게 뭔 말이냐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를 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폐기물을, 그러니까 업체가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내가 쓰레기를 줬는데 제가 그걸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검증한 후에 그거 뭐 맡겨야 돼. 만약에 검증 안 됐는데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은 나도 책임 있는 거야. 같이 책임 있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럼 이상한 데 맡기면 안 되잖아. 싼 데 너무 맡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신인도가 최고인 거야.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 맡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3사가 그거 된다는 거, 뭐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고 최종 처리도 하는 YNT 같은 데가 더 확실하게 커진다 이 말이겠죠. 그 객관적인 판단 자료. 둘째는 처리시설도 규모, 이런 것들. 규모, 이거는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를 일반 사람이 돈 있다고 막 할 수 없다. 왜? 아까 봤을 때 신인도 저 그냥 공장 저렇게 만들어 놨지만 나중에 또 의대 주의 알고 이렇게 되면 안 하잖아. 맞지? 또 그래, 그 동네에 또 뭐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사 반대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소각 처리 대상 폐기물 중 수익성은 높으나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나 유해 폐기성 지정 폐기물들은 지정 폐기물 외 처리업 허가를 가진 처리업체에서 다룰 수 없고, 뭔 말이야 이게. 하여튼 웬만한 거는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각 처리 대상 폐기물 중 수익성이 높으나 돈은 되나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나 유해 폐기물인 지정 폐기물들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처리업체는 다룰 수 없고, 우수한 처리 기술과 지정 폐기물 처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처리 가능한 것처럼 허가 조건 또한 배출업계 처리업체 선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네. 뭔 말이지? 유해 폐기물, 지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업체에서는 다룰 수 없고, 우수한 처리 기술과 조금 더 기술이 좋은 처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처리 가능한 것처럼 허가 조건 또한 배출업체의 처리업체 선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처리 능력과 신인도를 보다는 경쟁 요소로서는 중요성이 낮다. 뭐가? 가격은 이 처리 능력하고 신인도, 최고 중요한 건 신인도고 그 다음이 처리 능력인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보다는 이 두 개가 더 중요하다. 최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쉽지 않다. 공개 경쟁이나 이런 데서는 최저 가격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신인도와 처리 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런다. 여수 산단 내 당사 처리 용역을 위탁하고 있으며 광주 전라권 산업단지 여수 산단 그러면 그 화학 공단 있고 오만 거 다 있거든. 여수 산단. 소모만 들어봤지 안 가봤지. 그 폐기물을 당사에서 처리하고 있다. 해운 부분은 그냥 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폐기물은 과점적 성격의 산업이지 한번 딱 자리 잡으면 그냥 쭉,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한대요. 그래, 요번 올해는 그래, 너도 싸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는 거지. 1년 단위니까. 그러니까 크게 투하 자본이 있어야 되고 입지 조건, 법적 규제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은 구비에 많은 투하 자본이 필요하고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 창출이 일어나는 독특한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가 별로 안 들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수금해온대.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굉장히 낮더라고. 한 30% 정도? 4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원가가. 매출 원가가. 가지고 오면 돼. 고기 잡듯이. 가져와가 자기는 소각하든지 그냥 매립만 하면 돼. 멋지다, 이가. 공장에서 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재고도 없어. 재고가 뭐 있노? 쓰레기가 재고가. 아니잖아. 그렇지. 멋지다, 이거. 배출업체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믿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색깔을 맞추려. 아까 말한 폐기물 관리법은 책임지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잘 골라야 되는 책임도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된다. 그런 말들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초기 자본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어가지고 막 신생업체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허가업이라 가지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하고,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기물 관리업의 업종을 수집, 운반,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 종합 처리업을 구분하고 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 요건을 규정했다. 이거 그거 하려고 하면 이거 다 갖춰야 돼. 갖췄는데요. 그럼 요것도 갖춰야 돼. 갖췄는데요. 이것도 갖춰야 돼. 때려쳐라. 돈 많이 들어간다. 안 할란다. 똑같은 거지. 이게 너무 비싸서 안 할란다. 그런 거지. 그런 거다. 경쟁 요인은 최우수한 처리 시설과 운영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 저거 자랑이지. 처리 기술, 우수한 처리 시설과 기술은 일본 기어토모 로타리 킬 방식의 150톤 처리 능력의 소각시설과 전처리 운영기술, 매립장 운영기술, 침출수 고도 처리 기술, 산업 폐열 회수에 의한 스팀 판매 기술 등을 구비함으로써 배출처가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다. 신인도도 높여 고정적인 대형 배출업체 확보가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6년에 2개의 소각고를 수간식 보일러와 후처리 공정, 배출 시스템으로 시설 투자를 처리 효율을 증가시켰고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처리 능력과 처리 기술의 폐기물 가격과 더불어 폐기물 위탁 여부 중요한 판단을 삼고 있다. 이런 것들이 폐기물 관리법에는 아까 말했잖아. 확인하고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을 위탁해야 돼. 그거 확인 안 하고 위탁하면은 너들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폐기물 가격은 해마다 올라가. 싸질 수가 없어. 왜? 왜 안 싸져? 땅은 한정적인데 쓰레기는 계속 나와. 그럼 가격 올라가야지. 아, 더 이상 못 산다. 그러면 돈 더 줄게. 아, 알았다. 더 이상 못 산다. 돈 더 줄게. 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나라에도 팔겠지. 그래서 필리핀 이런 데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다.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요거 이제 특별한 기술이 나오고 쓰레기를 안전하게 완전히 소각하는 기술이 나와버리면 그걸 또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겠죠. 대박이지. 그래 되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사는 우수한 소각 처리 기술, 매립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정 폐기물 처리 특화에 이런 지정 폐기물 매출 증대를 들 수 있다. 폐기물은 매립물 98,000톤, 소각물 이게 98,000톤이 한 80억 시대네. 소각물 한 54,000톤, 요게 한 127억. 와, 소각물이 덩치는 작은데 그 돈은 더 돼. 127억. 그냥 매립은 80억밖에 안 되는데 9만 톤이고 이거는 봐라. 5만 톤인데 127억이라. 지정 폐기물 처리 가능 업체는 경쟁 지역 내에 당사를 포함 2개사밖에 없대. 한 개는 어디지? 코엔텍인가? 한 개를 또 알아봐야 되겠네. 액상 폐기물과 드럼 용기의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장비, 전문 차량, 시설, 드럼 압축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처리물 차도 처리물 전용 차로만 운반해야 돼. 다른 걸로 운반하면 안 돼. 주류 전용 뭐 무자료 운반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주류 전용 차, 운반차 그렇게 적혀 있듯이 폐기물도 전문 처리 업체, 전문 처리 차가 배달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노하우를 할 수 있는 중간 최종 처리 전처리 기술, 설치 방식, 매립장 조성 방식, 폐수 처리장 운영 기술, 매립장 운영 기술, 침출수 고도 처리 기술, 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소각 효율 증가 시설, 타사에 비해 확실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내에는 입지 요건도 들 수 있다. 근접 지역에 공단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 좋아. 가까이 가서 바로바로 가져오고 멀리 가서 가져오면은 물류비가 덜 들잖아. 중간에 또 오다가 차 뭐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아니면 자빠져가지고 전복돼가지고 돌에 그 폐기물 쏟아서 생각해봐라. 끔찍스럽다. 맞지? 그러다만 안 되기 때문에 근처에 것만 싹싹싹싹 가져온다. 환경사업 부분. 환경사업 중고 고형 유해 고형이면 뭐 단단한 그런 거 있지. 유해 폐기물 관리 사업에 속하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과 소각 처리업을 주수하러. 그러니까 매립과 소각 두 가지 폐기물 처리를 한다. 제품이지. 폐기물 처리가 제품인 거야. 그 제품으로 이 제품이 재고가 있냐고. 재고가 없지.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매립 처리와 소각 처리. 폐기물이 되면 폐기물, 소각 폐기물 요래 된다. 간다. 그러니까 환경 서비스 폐기물 처리업은 처리를 위한 배출업체가 처리업체로 위탁하는 배출업체는 그거지. 공장이지. 그냥 생산 공장. 그게 배출업체가 되는 거고. 처리업체가 여기서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거야. 위탁해서 폐기물을 주연료로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처리해. 그거를 묻든지 태우든지. 그래서 일정 가격을 받는. 희한하다. 일반 거하고 비슷하다. 희한하다. 일반 거는 돈을 주고 사오는데 얘는 돈을 받고 가져오잖아. 맞지? 돈을 받고 자기가 이제 처리를 하는. 희한하다. 폐기물 처리 가격은 처리 방법과 폐기물 품목에 따라 단위당 가격과 톤 단위랑 가격이 달라지며 올라갈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 건 없다. 왜? 아까 말했잖아. 땅은 없는데 땅 없다 묻을 데 없다. 아, 돈 더 줄게. 묻을 데 없다. 돈 더 줄게. 이래 되지. 당연하잖아. 땅은 좋은데. 맞지? 시멘트는 이거 뭔데? 레미콘 부분이에요. 시멘트는 생산 설비 자체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한 시설을 필요한 제품이라 대급해서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시멘트 회사는 몇 개 없죠.
동양, 쌍용, 상회 뭐 이런 거 있잖아. 10개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멘트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레미콘 업체는 또 다르다. 그 환경사업부는 86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지정돼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환경을 더 생각하고 그래서 화학 그 공단 화학 설비 업체들이 이제 다시 못 생기는 이유가 그때 만들었던 그 회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까다로워지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 봐봐. 공통기준가 폐기물을 처리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 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되면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에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 싣는데도 딴 거 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뭐가 까다로운 게 많다. 폐기물 업체는 별표 7에 따른 별표 7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장비 기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영업 현황 보면 19년도에 99조 그리고 전년 대비 1.2% 성장했고 2020년도에는 105조 이상 규모로 성장할 거로 전망한다. 뭐 폐기물 처리 시장이 그렇겠죠. 자원관리 성장률 요거 보건이 2.1%, 대기는 4.3%뭐 이런 거 물관리 마이너스 0 물관리 0.0 마이너스네. 자원관리 0.1. 그리고 해운 부분 선종은 탱커선이 아까 말했죠. 액체 운반선 보통 유조선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 및 아시아권을 운항하고 있대. 6,000톤급 4척 네 척이네. 나 한 척인 줄 알았는데 6,000톤급 4척과 11,000톤급 한 척. 총 5대 배에서 연 한 3%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 YN텍에 나는 그 뭐고 폐기물 쪽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은 요 운반 쪽이 한 43% 정도 하고 있다. 골프장 합병해서 YN텍 레보츠를 합병해서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 인수했다. 이름이 뭐더라? 그 보성 골프장인가 그럴게요. 레미콘 부분은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있네. YN텍이 환경 부분에는 점유율을 31%, 당사 제외에는 68%또 있고 여기서 31%를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다. 이게 광주 전라 지역으로 31%인 것 같아요. 전국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광주 전라 지역이 31% 정도. 일처리 능력이 125톤 17년도에 총 매립 용량이 100만 제곱미터네. 세제곱미터네. 실 매립량 뭐 13만, 점유율은 30. 이렇게 중간 처리, 최종 처리 이렇게 있고 골프장은 보성 컨트리 클럽 18홀 1, 2, 3등 1등 골드레이크 2등 화순 컨트리 3등 84,336명인가? 이거 뭐야? 비고 4장계. 그렇지. 84,000 세 번째. 그리고 레미콘 부분에는 YN텍이 차량 22대 점유율은 13%를 점유하고 있고 생산량은 11만 3,330 톤이야 뭐야. 이렇게 되고 있다. 백을 기준으로 다 고만고만해. 비나, 진남, 우성, 시나, 조양, 금남, 그린 다 고만고만해. 다 고만고만한 게네. 그냥 시키는 거야. 이게 다 고만고만해. 이거 싸울 것도 없다 이거끼리 맞지? 착하게 지내라. 영업지역은 전라남도 산업단지 공단지역 그중에 동양 최대의 석유화합단지 어디? 여수산단. 여기가 여수 국가산업 여기 뭐 있겠지? LG화학 이런 거 다 있겠다 맞지? 몰라요.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로 주로 석유 정제, 석유화, 기초비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술이 더 들어가야지. 그럼 더 비싸겠지, 맞지? 와,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거 계속 나올 거잖아, 맞지? 맞잖아. 그러면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입초 여수 산단에 299업체, 대불 국가 산단에 300개, 첨단에 780개, 평동에 490개 이마 있다. 광주 전라권에 이마 있나? 장난 아니네, 맞지? 화에 또 있네. 여기에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국가산업단지별 가동률을 보면 여수가 94%가 가동률. 그러니까 핑핑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광양도 88%, 울산 88%, 아산 83%, 반월, 울산이 왜 나오나? 창원 75%, 온산, 남동공단, 인천 남동, 에헤이, 대불, 에헤이, 이거 뭐고 대불, 에헤이, 울산, 오, 대불, 에헤이 이렇게 창원 좀 된다잉. 석유화학 대표 에틸렌 생산을 볼 때 국내 총 에틸렌 생산 기준으로 울산 산단, 여수 산단과 울산 산단의 생산량은 68%, 반 이상이네. 산단의 생산 비중 각 47%와 27%, 21%, 47%, 여수가 47%, 울산이 21%, 울산은 여기 아니니까 제외. 그럼 47%를 와
방대한 양의 국내 총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방대한 양을 생산하고 있다. 여수 한 달에. 대단하네. 맞죠? 그렇게 하고 있다. 레미콘 사업은 제품의 한시성으로 원거리 수송이 어렵다 말했잖아. 아까 전에 차 빙빙 돌아가면서 멀리까지 위에 가노. 근처에 거 쓴다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개발하고 있으면 근처 거를 쓸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매출의 기준을 보면 석유화학 유사업종이 28%, 에너지 환경이 25%, 뭐 이렇게 광급이 10%, 선박이 11%. 이건 뭐야? 이건데 당시의 매출 기준은 석유화합에서 그거 서비스 나오는 게 28%, 에너지 환경에서 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급에서 나오는 거, 선박 이거 아닌 그런 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총 업체가 151개 업체로 매립 8만 1,000톤, 123억 원, 소각하는 건 2만 8천 톤. 양이 적잖아. 근데 72억이나 돼. 엄청나죠. 2만 8천 톤인데 이게 한 3배 정도 되는데도 가격은 20배. 그러니까 소각이 돈 더 되는 거지. 연간 매출 1억 이상 상위 40개 업체가 있다는 거야. 81%. 40개 업체가 매출 구성이 81% 차지하고 그게 160억 정도 돼. 상위 30억 개 업체가 매출 구성비가 30개 사이의 매출 구성비가 75%에 달한다. 매립 시장은 넓으나 단위당 매출 금액이 소각 표밀보다 4배 이상 높은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소각이 4배 이상 더 높다. 자, 전라권 매입 물량이 2,600톤 1 매출. 근데 얘들은 150톤까지 한다 그랬죠. 소각 물량 1,600톤으로 수양 측면에서는 매립 위탁 시장이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출 금액 가격 대비는 소각이 더 좋다.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수요 변동 요인 중에 하나가 정수 보존 기간, 셧다운에는 이게 쉽게 말해서 전기 보수 기간. 뭐 1년에 한 번씩 대청소 우리 집도 생각하면 대청소 한 번 하면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 공장도 똑같은 거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거 하는 거 있다니까.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보수 기간. 그러면 쓰레기 더 나오는 게라 하면 논하는 게 그때가 호황기라는 거죠. 그렇게 있다. 보너스 날이다.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분이 악화될 경우 재활용동으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분 해야 된다. 발견된 해당 사항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기존에 그거 매립으로 처리하려고 가져가다는 것을 소각 처리하거나 해양 투기로 처리되는 품목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면은 정부의 폐기물 품목별 처리 방법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해당 처리업체에서의 폐기물 물량은 늘어나게 된다. 잘 가져와야 된다. 물건을 잘못 가져오면은 돈 2번 쓴다 이 말이겠죠. 난 그래 해석했어요. 자, 이거 심플하네. 자, 합계. 이 뭐야? 합계가 바로 나와. 여기 있네. 깜짝이야. 자, 용역. 그러니까 이까지가 그거예요. 폐기물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요거가 사업장 폐기물 요거 중간 처리가 72억, 13%, 최종 처리 매립하는 서비스. 요 소각이 72억, 매립은 124억, 22% 차지해. 요거 다 합치면 35%밖에 안 되죠. 그리고 기타 수입, 요거 폐열을 판매 생활 폐기물, 뭐 발생하는 열을 팔고 생활 폐기물 이런 걸 하는 게 16억, 그리고 2.9%, 뭐 다 합치면 얼마 안 돼. 한 30%도 안 돼. 40% 안 돼. 38% 정도? 요건 한 38%. 그럼 1등이 뭐다? 1등이 이거지. 뭐 배 탱커선으로 화물 운반, 화물 이렇게 하면 탱커선이 그러죠. 유조선이 그랬죠. 그럼 요걸로 석유 이런 것들 뭐 액체 운반해 가지고 돈이 나 이게 제일 많이 되네. 220억을 번다. 그리고 레미콘이 뭐 그냥 푼돈 72억 벌고 골프장 한 38억 번다. 요렇게 돈을 벌고 있다. 합계 273억 벌고 있다. 273억이니까 이게 반기죠. 반기 매출이 이랬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한 500억 정도 벌겠네. 영업이익이 500억, 매출이 500이구나.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이게 가격 변동이 봐봐. 쓰레기 중간 처리거든요. 근데 18년도에 톤당 24만 하던 게 작년에는 24만 하고 올해는 25만 해. 내년에 왜 된다? 더 올라. 왜? 묻을 데 없다. 돈 더 줄게. 이래 되는 거지. 최종 처리도 9만 천 원 하던 게 11만 하고 15만 원 해. 확 올라붙죠. 30% 올랐나? 30% 올랐네. 갑자기 30% 올랐다. 이어서 20% 오르고 내년에 또 위에 30% 오르면은 얼마지? 4 1 3, 3, 5, 15, 45만 원 하면 20만 하겠네. 톤당. 그래도 버려야지. 안 그러면 저들이 벌금 물어야 되는데 맞지? 사업을 접든지 해야지. 처리해야 되잖아. 화장실에 똥 싸가지고 처리해야 되잖아. 그럼 넘치든지 맞지? 그러면 뭐해? 또 오른다. 돈은 계속 얘들은 돈 난다. 레미콘은 점점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다.
생산 능력. 자, 생산 능력 폐기물 생산 가동률을 보면은 이게 가동률이 어딨노? 보자. 금액 소각 처리 아까 전에 72억, 124억, 화물 운송 227억, 요게 제일 많다 그랬죠. 그리고 레미콘 72억, 합쳐가 552억 정도의 매출 올렸는데 작년에는 1년치가 988억, 18년대는 760억. 요거는 지금 반년 이거 1 곱하면은 2 곱하면은 1100억 정도 올리겠네요. 작년보다 증가했네요. 매출은. 이렇게 본다. 요거 생산 설비 이거 선박 뭐 토지 이런 거죠. 여수에 있고 토지가 내 땅이고 코스 골프장이 있고 내 땅이고 조경 내 땅이고 건물 내 거고 뭐 구축물 뭐 도로란다. 굴뚝 뭐 다리 이런 것들이 구축물이지. 이런 것들이 기초장부가 310억 당지 100만이네. 그렇지. 자가 선박 950억 4척 다 한 척이라 그랬으니까 6,000톤 4척 10,000톤 11,000톤 한 척이 총 5대가 950억이니까 그냥 평균 나누면 대당 200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 200억 점이 못 되니. 그렇게 볼 수 있다. 단기 장부가액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자산들 1993억 이렇게. 매출은 아까도 봤지만 계속 소각에서 72억, 매립에 124억, 합쳐가 197억, 해상 운송은 227억, 요게 41%, 요거 35%, 그리고 레미콘이 한 12%, 12억, 골프장은 한 7% 정도, 합쳐서 522만원, 아니다, 552억 벌었다. 판매 경로 보면 간단해. 배출자, 공장에서 구분해서 사업장으로 지정, 폐기물 운반 처리, 사업장 일반 지정, 우리를 딱 지정해, 우리 회사를 딱 지정해. 그러면 그걸 운반해서 그냥 처리하면 돼. 재고가 있다 없다? 재고가 있을 수가 없지. 이거 재고가 있는 게 있는데 골프장에 재고가 있나? 없지. 그러면 화물에 제조가 있나? 배 운반해 주는데 재고 없잖아. 그럼 뭐다? 재고 자산이 없다. 희한하네. 희한하다. 자. 그러면 이거 뭐고 계약 품목 단위당 가격만 체계되므로 수주장고는 산출 없다. 계약 품목이 단위당 가격만 수주장고는 산출할 수 없다. 자랑이다. 자, 재무는 2부로 하겠습니다.